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한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정부가 6월 30일 날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2030년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배출 전망치 발표하셨죠. 네. 37% 그렇게 굉장히 많이 또 잡으셨어요. 근데 우리 7차 전력 수급 계획은 기존 정부 온실가스 감축안 중에 1, 2, 3, 4안 중에 2안에 초점을 맞추어서 잡으신 것 같은데 4안보다도 더 훨씬 더 이 감축 목표가 높아져 있는 이 새로운 이 목표치 때문에 새롭게 전력 수급 계획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11% 이상은 해외에서 일단은 뭐 CDM이든 해외 그 배출권을 구매를 하던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25.7%가 순수하게 국내에서 이제 그 감축을 해야 되는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각 분야별로 감축률 또 배출 온실가스 배출량들이 또 정해지면은 그에 맞춰서 일단 뭐 발전 분야도 조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계획으로는 막 석탄의 그 이용률을 조금 낮추고 가스 이용률을 조금 가스 화력 이용률을 좀 높이면은 뭐 어느 정도는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또 그걸 해봅니다. 현재까지는 그 업무 배출량에 따라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한번 다시 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안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37%. 뭐 발전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는 뭐 이용률 조정을 하면은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우리 해외에서 배출권 그 사가져 와서 뭐 한다는데 아무튼 뭐 해당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커져 있으니까 저 오해 없도록 잘 좀 전달해 주십시오. 예. 우리 고리 1호기 이제 표로 결정하면서 원전 해체를 통해서 최소 400조 원의 규모의 에너지 블루오션 뭐 시장 개척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선진국에 비해서 한 70% 정도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기술이. 네, 뭐 그렇게 뭐 그런 정도로 평가를 하는 우리 정부에서. 근데 지금 그 한기 표로할 경우에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는 비용이 약 1조 원으로 추산하는데 우리 정부는 6천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도 적고 그러는데 이상하게도 원전 표로 한다니까 원자력 해체 기술 종합연구센터니까 여기는 또 각 도에서 가열할 만큼 많은 또 지자체에서 지원이 있었어요. 무려 8개 지자체에서 했는데 이거 뭐 원전 하자고 할 때는 반대하다가 원전 해체하는 기술 센터 유치하는 데는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과열 경쟁을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이는 거는 뭐 지자체 차원에서의 관심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원전 해체 기술센터 건립은 그런 점들 여러 점들을 고려해서 뭐 장소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뭐 잘 하시겠지만 뭐 결국 뭐 시원찮은 건 뭐 손 안 대고 또 좋은 것은 갖고 싶다는 그런 또 생각들이 혹시 있는지 잘 한번 살펴보시고 그만큼 위험을 감소한 지역에 베니핏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일반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서 지금 인도하고 중국 등에서는 토륨 원자력 발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뭐 장관님 평소 생각은 그거는 우리 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 미래부에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결국 이게 미래부든지 산업부든지 어디든지 결국 공동 작업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지난번 제가 재재작년 3년 동안 토륨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줄고차게 얘기하고 있는데 작년에 아마 개우 산업부하고 미래부가 조금씩 내가지고 기초조사 연구하고 있는데 혹시 그 인도나 중국에 가서 지금 토륨 발전 이게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챙겨 보셨어요? 뭐 제가 그까지는 챙기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관련 전문가를 보내서 한번 그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지난번에 그 뭐 유럽은 다 다녀왔지만 인도하고 중국은 아직 가보지를 못했었는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지금 원전 뭐 3.5세대, 4세대 해가지고 잘 개발한다고 하지만 스마트 원자력까지 하지만 토륨 원자력 돼가지고 이게 아마 상용화되어 나오면 결국 우리가 그거 사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원자력보다 훨씬 더 그 좋은 그런 이 조건들 갖고 있는 안전성에 관한 한 더욱 더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효율 면에서 그랬는데 이거 성공하게 되면 우리는 그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텐데 미리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미래부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좀 보고하세요. 예? 전문가도 보내서 조사를 한번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얼부머리 가지고 뭐 미래부는 산업부 해서 계속 빙봉 치고. 그런데 그러지 기본적으로 말고. 그 차세대 원전 기술에 대한 것은 그 미래부에서 지금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중국과 인도가 가지고 현재까지 어느 정도 상태인지 예. 그거 연구해서 위원실에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 에너지 지금 우리 뭐 얘기들 많이 하는데 존경하는 박안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지원하는 방향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냥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등등 보면 우리 산업부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그 REC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결국 11.7%든지 이런 걸 프로테이지까지 우리가 건사치까지 가려고 하면은 이게 자꾸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이 산업 자체가 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뭐 저희가 지금 제도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폭력의 경우는 사실은 지금 환경하고의 어떤 환경 보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양광의 경우에도 저희가 지방 옥상이든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REC 가중치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또 저압의 경우는 접속 연계 비용도 줄여놨고요. 하는 만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하고 있을 텐데 그런 모습들이 잘 안 비춰져요. 그러니까 결국 태양광이라든지 그다음에 풍력이라든지 이런 신재생 쪽이 활발성이 좀 없다는 거예요. 다 지금 뭐 장관님 쭉 살펴보십시오. 태양광 하는 사람이 아마 대부분 다 문을 닫거나 아니면 지금 다 지어놓고 그게 지금 돌아가지를 못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돼 있는데 한번 그 실태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데 대해서 뒤에 후속 조치 내지는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시설들 투자하고 이래 놓고도 제대로 그게 현재 이 산업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네. 그것도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이건 뭐 정수성 위원님하고 이진복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뭐 훑어 지납니다. 영흥화력발전소 때문에 저희 방에도 많은 민원들이 들어와 있는데 남동발전에서 하고 있는 그 일들 좀 잘 챙겨서 민원 좀 잘 해소될 수 있도록 그래 주시고 예비적으로 한번 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김한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의 이원욱입니다. 장관님, 오늘 경향신문 보도 중에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제도 개선에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 보셨어요? 못 보셨나요? 뭐 구체적으로 뭐 읽어보지는 예. 않았습니다만은 내용은 알고 계시죠? 내용은 뭐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용역 보고서가 나왔던데 정부 부처의 공동 발전 용역 보고서입니다. 2014년 발전되고 2015년 6월 1일 날 완성된 보고서입니다. 3억 6천만 원 들었고요. 환경부가 주관했고, 그죠? 용역 결과 보고 받으셨어요? 아직까지 제가 지금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그럼 국회의원실에도 당연히 보고 안 했겠네요? 제가 지금 그 상황은 지금 용역 같은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요. 네. 그 전부터 네, 네. 그 그 내용이 기사에 따르면은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전력 수급의 기본 방향, 장기 전망과 전기 설비 시설 계획 등 환경적 영향이 매우 큰 내용이 포함된 계획이고 상당한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아직 보고 못 받으셨죠? 지금 그 환경부하고 뭐 여러 그러니까 가지 당연히 논의가 진행되고 7차 있습니다만 계획을 만들면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반영 안 하셨겠죠? 그거는 네. 뭐 법정 사안 아닙니다. 예? 지금 그 전략 영양 환경 그 용역 결과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계획이 이제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7월로 원래 2월에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이번 계획부터 저는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홍익표 의원도 말씀하시고 박완주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공청회 형식적 공청회로 진행되고 말았는데 공청회도 새롭게 계획이 되고 그리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 6월 1일 날 이미 완성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전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그거는 들고요.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반영한 계획이 재수립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원전의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차 수국 계획에 따라서 그 영덕에 설치하기로 했던 신고리 7, 8호기가 천지 1, 2호기로 이름 바뀌었죠. 예. 네, 네. 원안위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영덕 주민의 58.8% 반대, 찬성은 35.7% 뿐입니다. 7차 수국 계획에 따르면 원전 2기가 추가 건설될 것이고 대상 지역은 삼척 또는 영덕이라고 합니다. 삼척은 주민투표 결과 투표율이 67.94% 투표해서 반대가 84.97% 나온 거. 뭐 인정 안 한다고 하시지만 결국엔 그렇게 나왔습니다. 발전소 건설이 있어가지고 주민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동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뭐 계속적으로 그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통도 강화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건설을 위한 주민이 설령 수용한다 하더라도 아까 그 보상 얘기가 수용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갈 길도 무지하게 멉니다. 송전설로 고준위 폐기물 저장하는 방어폐장 건설 등등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전체가 가치 계획에 정말 제대로 포함시켜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조금 전에 우리 오전에 회의할 때 안성 사람들이 와가지고 송전설로 절대 안 된다 막아달라고 하는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온실가스와 신재생에너지 문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37%를 결정했죠. 예, 그건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고. 예. 예. 이 중에 11.3%는 국제 탄소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해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원래 1, 2, 3, 4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하면은 11.3%를 37%에서 빼면은 한 25, 26% 정도가 남죠. 이거는 애초에 계획했던 3안과 비슷해요. 3안 1, 2, 3, 4안 중에서 네. 탄소 배출 1, 2, 3, 4안 중에서 관계부처 합동의 포스트 202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추진 계획 그건 알고 계시죠? 예. 네, 네. 거기에 들어있는 3안의 내용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3안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 계획에 보면은 원자력 발전의 확대, CCS 도입 및 상용화 등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안의 내용에 이미 4안은 이제 더 늘어나는 건데 그거에는 그거 플러스 뭐 다른 것들이 또 들어가 있고요. 결국에 원전 확대와 원전 확대로 온실가스의 발생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론으로 보여지는데 맞는 거죠? 온실가스 감축 기본적으로 계획.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예. 이것도 국제 사회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공헌이라 생각한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좀 하자. 이 과정에서 또 관련된 에너지 신산업이라든가 이런 산업들을 키우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감축 목표 달성과 관련해서 가능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그리고 또 원전 확대가 제일 큰 감축 목표잖아요, 그죠? 뭐 원전은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저희들도 지금 감축량이 녹으면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장관님. 최대한 기존 설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신재생 에너지 설비 투자비가 원전과 화력을 합친 설비 투자비를 앞질렀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전 세계적으로. 처음 들어보십니까? 예, 지금 제가 그까지 숫자는 네, 모르고 작년에 앞질렀습니다. 전 세계 설비 투자비가. IAEA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유용한 수단은 신재생 에너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인해서 이거를 만들었을 때 온실가스의 효율성은 35%도 감축할 수 있고, 에너지 효율성을 확대 정책을 통해서 33%, CCS를 통해서 13% 정도를 할 수 있더라고 IEA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효율이 미국 등 선진 기술을 갖고 있는데 벌써 23%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17, 8% 선. 그런데 우리 이거에 대해서 기술 투자할 생각을 안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100기가 시대를 이미 개박을 했고요. 이유는 회원국의 신재생 에너지를 5년 이후인 2020년까지 20%까지 모든 국가가 확대하라고. 올해 전략산업 기반 기금 얼마나 남아요? 제가 좀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자, 이원욱 의원님, 네, 보충 질의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전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그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은 7차 그 계획 속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온실가스를 감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얼만큼 우리가 네. 배출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아직 또 감축할 것이 결정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런 취지에 반영은 돼 있다는 네.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6월 30일 정부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를 감축하겠다고 뭐 하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이거는 6월 30일 날 확정된 계획을 발표를 하셨고 7월 2일 날 이 제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안이 나왔는데 왜 그거는 기본 계획안에서는 전체적으로 감축 그 안- 목표 포함을 안 감축률은 저희가 확정을 했습니다만은 분야별로 얼만큼 감축할 것인가 이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고 그러면은 그렇다 하면은 연말에 사실 네. 파리 또 컨벤션에서 각국의 그 업무 감축률을 또 확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기후 변화 그 대응에 선도적으로 하여튼 그 온실가스 감축을 37% 하겠다라고 하신 거는 환영할 만한 일이죠, 사실. 그래서 그 실제로 원전 그 추가 건설이 없이 온실가스 37%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원전 추가 건설을 그 국무회의에서 원전 추가 건설을 고려하는 단서가 달려 있었던 겁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 원전 건설 예, 추가 건설이라는 것은 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이외의 그런 원전 건설도 한번 그렇다. 가능성을 내려놔두자는 것이지. 네, 그렇다 건설한다 하면은 그런 취지는 또 아닙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을 15%로 잡았었고요. 그리고 그 전 정부 MB 정부에서는 30%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정부에서는 37%로 잡은 그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자면은 원전을 더 짓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발표를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너무 좀 앞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들으셨잖아요. 지금 아니, 쭉 아니. 아니 지금 오전부터 장관님께서는 그런데 37%하고 37%라는 네, 조금 것은 이따가 원전 장관님, 한 장관님 좀 이따가 그 답변 좀 해주시고요. 오전 내내 장관님께서는 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원전은 더 필요합니다를 오늘 아주 그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더 짓겠다라는 거를 계속 국민들에게 또 국회에 이게 인식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게 아주 강하게 들어 있다라고 느껴지고 있고요.
그렇다 하면은 지금 다른 그 두 번째로 보면은 포스트 2020에 대비해서 주요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사실 매우 공격적으로 지금 향상을 할 것을 조정하는 이런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 국가 중에서 원전을 확대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까? 미국, 영국, 중국 등 있습니다. 네, 주요 그런 선진국들 중에서 지금 예. 말씀하시는 대로 영국, 미국, 중국 이렇게 있다고 제가 다 하시는데,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적어도 저 세 나라 이상은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 뭐 중국은 중국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미국이나 영국의 그 원전을 포함시켰던 배경은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하고는. 뭐 그리고 다른- 제가 그 조사를 해본 바에 따르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그 원전 추가에 대해서 대대적인 국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합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그 안전 기준이 상당히 엄격하게 확대되고 있어서 사실은 이 원전이 확대를 시킨다 하더라도 기업들이 건설 비용이나 이런 코스트 때문에 참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주저함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인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 합의를 받아냈고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고 이제 볼 수가 그런 거를 가능하다고 보는데 오전에 장관님께서 그 이런 그 합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말로는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뭐 주민 투표는 안 해도 된다. 안 그 해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국민 여론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그 부지 신청을 할 때는 저희가 주민 투표를 하든 뭐 의회 동의로서 끝이든 뭐 어떤 네. 하든 간에 지자체에 다 맡겼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국민 투표가 아니라 국민 여론도 상관하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의 사무기 때문에 국가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부분에서도 계속 어느 한 장기적 프로젝트가 그렇게 진행되면은 그러면은 원전을 더 짓고 온실가스 감축 계획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하는데 이런 거는 환경이나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원전을 더 짓고 이런 거는 왜 더 짓고 우리가 발전을 왜 해야 됩니까? 뭐 당연히 지금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다 크게 보면 국민들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국민의 여론을 자 그러시면은 경청하시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여론도 그렇습니다. 네, 국민 여론은 67%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제7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 이런 저런 거가 전부 다 미비한 상태에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본 의원도 앞에서 우리 이원옥 의원님, 박안주 의원님, 홍익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7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안은 다시 그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청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이것은 여야 간의 간사 협의도 거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야 간사들께서 협의를 잘 해주시고요. 다음 여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천남의 아동의 여상규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점심 식사나 제대로 하셨습니까? 예. 먼저 7차 전력 수급계 기본 계획에 IGCC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반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중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2차 에너지 기본 계획 그리고 4차 신재생 에너지 기본 계획의 신재생 설비 용량, 발전량 목표를 준수하여 믹스를 구성했죠. 네. 예, 지금 이 계획 안에 나와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에 신규 신재생 에너지 용량표를 보면 IGCC는 900메가와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건설 중인 태안 IGCC 300메가와트를 제외하면 순수 신규 IGCC 계획 용량은 600메가와트이다라고 볼 수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반영된 이후 정해진 시점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1월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죠. 예, 그런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6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허가된 중부 발전과 남부 발전의 IGCC 각 300메가와트 일기식은 건설 포기서가 제출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포기하면 뭐 허가 취소할 필요는 없게 되는 건가요? 포기하게 되면은 예. 예. 좋습니다. 나아가서 말이죠. 7차 계획부터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건설 의향 평가를 하여 사업 허가를 하는 그런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신규 계획 물량만 발표하고 이에 맞추어 차후 허가 단계에서 발전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했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발전 사업 허가 절차를 보니까 7차 전력 수급 계획과 연계하여 계획 수립 시 발전 사업 의향을 제출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허가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죠? 예. 예. 7차 전력 수급 계획 기본 계획 수립 시에 건설 의향을 제출한 발전 사업자를 보니까요. 신규로 반영되는 삼척 영덕의 그 원전 2개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네. 그리고 남해 IGCC 1기 400메가와트에 대해서는 포스코 건설이 각각 건설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포스코 건설 외에 IGCC 건설 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더 이상 없지요. 현재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치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계획대로 신속히 추진되어야 하겠는데 만약 말이죠. 지금 특히 야당 의원님들께서 원전에 대해서 추가 공청회 등 의견을 많이 내고 있는데 만약 계획된 원전 건설이 좀 지연되거나 벽에 부딪힌다 이런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더 확대하거나 안 그러면 LNG 또는 석탄 발전을 보완 채택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그걸 우리가 그 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발전 건설 지연이라든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수급 계획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어떤 지금 7차지만 또 2년 후에는 또 8차 계획도 수립을 하니까 그는 그 시점에서 또 하나하나 반영될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원주 을주신 이강우 의원입니다. 제7차 전력 수급 계획 참 이거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각 에너지 원별, 전력 원별로다가 이제 이해관계도 있고 또 시민단체의 그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그 규범화 관련해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를 많이 하라는 요구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 또 코스트 문제도 또 따져야 되고 또 건설할 때 주민들이 정의라든가 지역사회 를 갖다가 수긍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그 내용을 공공히 살펴보니까
신재생 에너지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2029년까지 약 이제 앞으로 1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죠? 14년밖에 안 남았는데 20.1%를 이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설비 비중을 보니까 뭐 메가와트로 하지 않고 저는 이제 우리 쉽게 알 수 있는 설비 비중을 3,289만 킬로와트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현재는 733만 킬로와트거든요. 그럼 앞으로 14년 동안 2,556만 킬로와트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를 해마다 기준을 따진다면은 무려 182만 킬로와트를 해마다 이제 증설을 해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게 뭐 정부의 목표는 이제 뭐 원대한데 사실 이걸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실제로 장관이 봤을 때 앞으로 15년 후에 이게 14년 후에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겠습니까? 그때 14년 뒤에 내가 장관할 때 그렇게 정했는데 14년 후에 지금 봤을 때 이게 그 목표를 달성했구나 하고 만족할 수 있겠어요? 가능하겠어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는 뭐 태양광 풍력도 있지만은도 또 연료전지라든가 부생가스라든가 RGCC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설비를 늘리는 데는 뭐 좀 더 의욕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뭐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능하시다 그랬죠. 근데 우리 장관님께서는 이제 뭐 저 에너지도 하셨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연료전지 같은 걸 이제 잠깐만 말씀하시는데, 연료전지라는 게 쉽질 않아요. 그 대규모 발전 설비를 갖고 있는 연료전지가 아직까지 지금 현재 상용화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근데 또 해양도 그렇고 또 풍력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바람 부는 데가 그렇게 흔치 않고 적정량 부는 데가 흔치 않고, 또 하나는 뭘 하려면은 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저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고, 또 태양광을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0만 킬로와트 정도 하려면은 여의도 약 80만 평을 다 깔아도 100만 킬로와트가 안 된답니다. 근데 이거를 하게 되면은 엄청난 보조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만약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전력 수급상에 비중을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하고 이제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안 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수급에 커다란 문제가 야기될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뭐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는 뭐 보급을 확대해야 되는 뭐 필연적입니다. 자, 그걸 알겠어요. 예,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지금 흔히 얘기로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한전이나 전력 요금에 의해 가지고 했었는데, 이걸 RPS라 해가지고 이제 발전업자들한테 맡겼는데, 사실 이게 뭐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사실 이게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측면에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장기 후에 14년 후에 실제로 이게 실현 안 됐을 경우에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 하는 문제가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저 14년 후에 한번 속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본인이 말씀하신 거. 지금 뭐 이 기본 계획은 2년마다 한 번씩 또 계속 또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면은 거기 또 반영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가능하리라 보고 지금 계획을 수립했고, 또 이렇게 달성되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니 14국이나 하는데, 사실 선진국은 퍼캐피타 GDP가 막 5만 불, 6만 불 하는데 우리는 3만 불도 안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면 뭐가 찢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실적으로 선진국도 아니면서 선진국 흉내를 지금 내고 있단 말이죠. 신재생 에너지 하다 가지고 엄청나게 한다는데, 그거 하면 좋죠. 근데 비용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사실 교토정서 하는데 사실 미국, 중국은 참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 캐나다, 러시아, 뉴질랜드는 9개가 반한다 가지고 탈퇴를 했단 말이죠. 근데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께 전화를 해가지고 근데 뭐 오늘 저 사설에도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그 나라는 셰일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 셰일가스는 뭐 잘 아시다시피 그 CO2가 훨씬 적단 말이죠. 그 석탄보다. 그래서 뭐 셰일가스를 팔아먹으려고 그러는지 또 자기 나라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강요, 심지어는 그 뭐 제가 보기에는 이거 뭐 강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각 나라마다 지금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도 셰일가스를 잘 활용하려는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이번에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좀 의욕적으로 잡은 것은 우리가 GCF 사목을 유치하고 있고 또 어떤 그 신흥국으로서의 어떤 국제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해야 된다, 또 몸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또 과거에 또 우리가 BAD 30% 감축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글쎄요. 복합적으로 작용되었었던 부분입니다. 그 참 약속을 사실 국제사회도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 하려면은 이게 좀 산업이 좀 이것 때문에 엄청난 부담이 져가지고 이거 오늘 종합일보 사설인가 어제 사전에 나왔는데 이거를 심지어는 그 감축안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헌법 60조를 보면은 국가나 국민에 대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가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시간이 없어서 빨리 읽겠어요. 미국 오바마 정권도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의회 비준 거부로 해가지고 목표치를 제시 못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본의원도 국회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국민의 그 충분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이나 뭐 입법상이라 보기 때문에 경우에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필요 없어요 이거 국회 비준은? 아직까지 그 지금 우리가 그 INDC라 해서 의향만 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그 국민의 어떤 권리와 그 권리나 의무를 현재로서는 지금 어떤 발생하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만은 현재 연말에 파리 컨벤션에서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 비준을 받을 것인지 검토를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네, 이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6, 7차 계획 수립 때부터 최소 예비율을 산출하면서 원전 안전대책 강화 명목으로 설비 예비율 3%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 신뢰도 기준 12%에다가 3%를 추가해서 최소 설비율 15%를 맞췄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그 자의적으로 입력값을 산정해서 전산모형 와스베에다가 돌리는 나라가 또 있습니까? 저게 뭐 자의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자, 장관님 그 우리가 와스베 과거에 제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스베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IAEA가 와스베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IAEA는 이거를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각 나라에다가 사용권을 그렇게 줬어요. 자, 우리가 지금 한 것처럼 그 목표값을 얻기 위해서 이 와스베를 자의적으로 그렇게 입력값을 산정한다면 이 IAEA가 사용권을 박탈해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자의적이라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업부는 그 6차 계획 이전에는 모든 전원에 대해서 과거 계획치의 10년간 평균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 예방 정비 일수라는 것을 산정을 했고요. 그 계획치를 와스베에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설비 예비율을 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6차, 7차 때부터는 유독 원전만 이 계획 예방 정비 일수 산정 방식을 변경을 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뭐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후쿠시마 그 이후에 그런 그렇죠. 조치를 화면을 했군요.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에 후쿠시마 뭐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었고 또 원전 비리 사건이 2012년에 터졌어요. 그리고 시험 성적서 위조 뭐 이렇게 가지고 그 갑작스럽게 계획 정비에 들어간 원전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6차 수급 계획 5차 설비 소위에서 갑자기 이 원전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이 와스베 입력하는 계획 그 예방 정비 일수를 2배로 높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39일을 78일로 이거를 늘렸어요. 7차 때도 역시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과거 계획치 10년치 평균을 내면은 31일인데 이거를 그냥 2년 평균값만 냈습니다. 2012년, 13년. 그래서 64일을 적용을 했어요. 이 2011년부터 이 원전 부품 비리, 뭐 시험 성적서 위조 이걸로 인해서 그 원전 정지 일수가 100일이 넘었던 이 발전기가 무려 8기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시기에 이런 그 평균값을 적용을 해가지고 설비 예비율을 산정하는 와스베 입력값을 이걸로 적용을 시켰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설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미래에 건설될 그 원전 설비에다가 유지 보수 기간을 2배로 늘린 이 입력값을 산정하는 것이 원전 안전 강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만약에 산업부가 앞으로 건설될 원전에서도 역시 불량 부품, 비리, 뭐 성적서 위조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 거다. 그래서 그 원전이 정지될 것을 가정을 하고 설비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면 말이 됩니다. 그러나 미래의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걸 가정하고 설비 계획을 세웁니까? 지금 그 원전을 좀 더 꼼꼼하게 안전 점검을 해서 계획 예방 정비를 하겠다는 물론 그 그렇게 부분에 대답을 대해서 하고 싶으시겠지만 근데 제가 과거에도 우리가 원전 가동률이 굉장히 높다는 그 비판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계획 예방 정비를 꼼꼼하게 해서 하자는 것이 원전의 안전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그런데 도움이 안 된다는 이것이 것은 좀 유지 보수 기간을 2배로 늘린다라고 하는 것이 미래 설비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원전 계획을 그 예방 정비일수 산정 방식 변경한 데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계획 예방 정비일수를 산정하는데 그 설비 예비율 이것을 크기를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 그 계획 예방 정비일수가. 그래서 정비일수가 커지면 발전기 이용률이 낮아지겠지요. 그렇게 되면 전력 공급에 지장을 초래할 확률이 높아져서 많은 설비를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겠지요. 그래서 결국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산업부는 이 설비 예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원전 안전 대책 강화를 명분으로 계획 예방 그 정비일수를 부풀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자료를 왜곡을 해가지고 설비 예비율을 과대 산출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않습니다.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전력거래소가 과거에 우리가 원전 가동률이 높다 해서 자랑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93%, 4% 선진국은 83%, 4% 이랬을 때 우리가 자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비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계획 예방기간 어쨌든 이번에 충분히 7차 가정이 계획을 좋다 수립하는데 그런 와스배 모형을 돌려가지고 이런 결과를 산출을 해냈는데 와스 모형을 돌린 것 입력값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전력거래소가 답변한 바에 따르면 이 계획 예방 정비일수를 기존 방식대로 10년치 평균값을 넣는다면 39일, 31일을 입력하면 15% 설비 예비율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저기 그 가동률이 높다고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우리 원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 예방 기간을 가지는 계획 예방 기간을 원전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그리고 6차보다는 70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그 계획 예방 기간 그 정비 기간을 보면은 저런 가까운 그 지금 그 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저는 네. 예. 계획에서 이것에 근거를 마련한 와스배 입력값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평균 10년값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6차 때는 또 곱하기 7차 때는 또 2012, 13년만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자의적으로 입력값을 넣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 분명하게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네, 전정희 의원님, 네, 보충 질의를 활용해 주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께 먼저 의사진행 발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오늘 그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는 좀 의미가 남다르다고 봅니다. 저희 그 산업위원회에서 전기사업법 제25조를 개정해서 국회 보고를 법적 의무화한 그 보고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지난번 그 역시 또 법적 의무화로 다수 이해관계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한 공청회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갖고 굉장히 형식적으로 치러진 바가 있었는데요. 그런 공청회 또 국회 보고와 같은 이런 의견 수렴 절차 또 사회적인 어떤 합의 프로세스의 결과를 정부가 이 법정계획인 행정계획인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오늘 그 산업위원들께서 보고받으시고 또 많은 의원들께서 산업부에게 이런 점들을 시정 또는 보완하라고 요청하신 내용을 이후에 어떻게 보완해서 최종 계획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저는 오늘 그 나온 의견을 산업부가 반영해서 다시 그 수렴한 내용을 국회에 어떤 형태로든 보고 또는 공유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반영하는 절차와 내용을 어찌할지 협의를 해주시기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두 분 간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산업부가 진행한 공청회가 너무 형식에 치우쳤다, 요식에 가까운 어떤 그런 공청회였다는 그런 지적들을 의원님들께서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두 분 간사님께서 산업부로부터 좀 더 내용 있는 좀 보고를 받으시고 그렇게 또 오늘 이 회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추가적인 우리 국회 차원의 공청회가 필요한 것인지를 좀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질의하시죠.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오늘 보고하신 자료 이렇게 조금 더 풀텍스트 같은데 7페이지에 보면 수요 전망의 정밀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가능한 좀 믿고 신뢰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상당 부분 좀 자료를 보았는데 제가 한마디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밀성도 객관성도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한마디로 수요 전망이 너무 과다하게 예측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6차 계획 때 기획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도 수요 전망이 논란의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수요 분과에서 KDI가 그 GDP를 하향 조정하면서 GDP 하향 조정치가 실제 그 6차 계획 확정하기 전에 수요 계획 분과에서 반영이 돼서 재산정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차이를 두고. 그런데 이번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7차에도 KDI가 당초 2015년은 GDP 전망치를 3.5%로 잡고 있다가 3.1%로 내년에는 3.7%에서 3.1%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수요 전망하실 때 반영하셨습니까? 네,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한 거 맞습니까? 반영하지 않았죠. 네,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수요 전망 그 전제는 KDI가 마지막 전방치를 발표하기 전에 저희들이 전제를 확정했습니다. 네네. KDI는 5월달에 발표했고요. 저희들은 3월달에 전제치를 확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 분과라든지 그 회의는 5월달까지 지속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충분히 그 재산정할 수 있고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미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GDP 전망치라든지 또 그 뭐 요즘에 이런 기온이라든지 몇 가지 주요한 그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KDI뿐만 아니라 많은 그 정부 기관들이 GDP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반영해서 재산정 해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매번 우리가 전력수급 개분 계획에 한 번만 이렇게 수립을 해서 몇십 년간 쓰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또 2년 후에는 또 8차가 있을 것이고 지금의 그 수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재산정. 재산정을 해도 뭐 큰 별 차이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해보셨습니까? 계산. 예, 설명하세요. 그러면 계산해서 정확한 걸 주십시오.
네, 설명을 좀 하십시오. 예. 그 이제 2015년과 16년 계산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 이제 저희가 그 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은 기존의 안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장기 예측이기 때문에 단기 팩터.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차이가 거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 0.1% 정도 차이밖에 그거라도 없어서요. 반영하십시오. 반영하시고 그것을 고려해서 지난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차 때도 사실상 엄청나게 숫자가 바뀌진 않았지만 객관성, 여기서 말씀하신 딱 그 단어예요. 정밀성, 객관성. 이거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미 국민들이 아니 GDP가 하향 조정했는데 반영하지 않았다. 장관이 재산정하지 않겠다. 그걸 누가 믿습니까? 엉터리지요. 그래놓고 여기다가 정밀성, 객관성이라는 단어를 쓰실 수가 있어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재산정 하시고요. 비록 수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국민에 대한 신뢰 문제입니다. 한번 그리고 네, 두 번째 그거는 계산해보겠습니다. 계산해서 네, 반영. 저기 그리고 누구시지? 김창식 박사님을 우리 장관님께서 무진장의 신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이번에는 뭐 거시 전망을 토대로 해서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 모델은 검증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검증을 하셨나요? 네, 답변. 네. 검증을 누가 어떻게 하셨고 검증 내용을 공개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검증이라는 것이 이제 그 모형에 대한 장관님께서 아까 그 얘기를 하셨거든. 검증도 다 제가 했다고. 학술지에 학술지에 설명하십시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모형을 제가 이제 저 혼자는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했는데요. 그 이걸 같이 하기 시작한 지는 벌써 한 4, 5년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4, 5년 돼서 그 전부터 뭐 학술제도 내고 그다음에 2010년까지 자료를 가지고 이제 해보고 해서 다른 이 자료를 그건 옛날 얘기고 옛날에 이제 개발하실 때 얘기고 그리고 이제 요 이번에 자료를 이렇게 중요한 요 7차 계획에 자료는 대한 이제 기존의 자료들과 기존의 모형들과 비교를 해서 이제 누가 예측- 검증을 했나요? 아까 이제 교수님이 예측 스스로 시간을 이제 스스로 하시고 검증도 교수님 스스로 다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한테 전문가분들한테 이제 회의에서 발표하고 네. 그 발표를 이제 검증을 하셨나요? 네, 그 그렇게 다른 말씀을 분들이라 드렸습니다.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그 위원회에 계신 네. 분들한테 저는 그 좋습니다. 네네.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델도 개발하고 모델을 돌리고 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로서. 장관의 역할은 뭐냐면 모델을 돌리는 게 장관의 역할은 아니죠. 장관님께서 하실 역할은 과연 이것이 잘 되었는가 검증하는 게 역할이죠. 그런데 검증조차 교수님께 맡긴다면 그건 뭐 장관님이 하셔야 할 일을 직무유기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겠고요. 한 번만 더 예. 교수님께 답 요청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가장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6차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다가 이게 바뀔 거다, 역전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7차 때는 하계 피크, 과거의 정상적인 이렇게 정상화될 거라 봤는데 7차 내내 지금 동계 피크가 상당하게 하계하고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6차하고도 차이가 나요. 가장 결정적으로 동계 피크의 이런 결정적인 차이가 동계 피크가 최대 전력으로 자리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네, 저희가 판단하기엔 전환 수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난방용 수요가 이제 전기값이 이제 상대적으로 싸지면서 이제 싸지면서 과거에- 그동안 올라갔는데 아니, 진짜 과거에- 이후 7차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제가 앞으로- 옛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7차는 그런 걸 다 전망하는 겁니다. 그 7차 안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지금- 때문에 수요 관리에서 전기요금도 적정하게 인상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거 다 해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모형에서 예측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요금 시나리오가 제가 뭐 이게 100% 이게 신뢰도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지금 27차에 있는 요금 시나리오 상으로 봤을 때는 네. 이제 전기요금이 그런 역전이 싸서 그러니까 그런 역전 현상이 다시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이제 지금 현상이 6년째 계속됐던 현상들이 이제 7차 때도 계속 7차 때도 2029년까지 계속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예측이 되겠다. 대단하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추세가 이제 계속 추세가 계속된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진장이 걱정되지 않으세요? 전문가로서? 근데 이제 하계 피크 그 동계 그럼 피크 하나만 하계 더 피크 여쭤볼게요. 근데 하계 피크가 이제 훨씬 더 민감하기 때문에 1도씩 이 변하면서 150만씩 이제 하계 피크는 차이가 나고 동계 피크는 한 1도 내려가면 한 50만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2029년까지 동하계 피크의 그 차이가 0.5% 차이밖에 지금 현재는 3.1% 뭐 3.5% 이렇게 차이가 있다가 0.5%밖에 차이가 없는 거라. 그럼에도 아주 불구하고요. 민감한 동계 문제는 피크의 동계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설비가 그만큼 그리고 설비 예비율이 그만큼 늘어나야 하는 그게 7차 계획의 굉장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 여쭤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 그 아마 교수님께서는 단기 온도 기원을 넣어가지고 뭘 하시는 모델링 하셨다고 조금만 요것만 다 질문을 듣겠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온도를 제가 봤어요. 여기 장관님도 답변을 같이 해주십시오. 보면은 2029년까지 동계의 최저 기온이 마이너스 11.2도씨까지 낮아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전기요금도 싸지고 그래서 전기화가 부추겨지는 데다가 온도도 계속 낮아져요. 낮아져서 추워요. 추워서 난방 수요도 많아지고 전기도 싸지니까 계속 전기 난방을 해서 29년까지 동계 피크가 이렇게 올라가요. 라고 이렇게 데이터를 내놨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30년 동안 동계 최저 기온은 이 기상청 자료인데요. 마이너스 6.9도예요. 그런데 2029년까지 7차에서는 마이너스 11.2도예요. 이거 기상청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겁니까? 장관님도 같이 답변하세요. 기상청하고 협의하셨는지, 기상청 어떤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이런 데이터를 내신 건지. 제가 장관으로서 저희 그 수요 전망 소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기상청까지 가서 일일이 데이터를 갖다가 다 장관이 협의를 하는 이야기십니까? 전문가들이 있는데 데이터가 나와 있고 그럼 매번 주토한테 협의를 합니까? 아니 그 자료가 나오고 쓸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쓰는 것이요. 왜 그걸 설명? 예, 저희들은 그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이용했습니다. 그 기상청에서는 기상 데이터를 공개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했고요. 그리고 아까 그런 자료가 기상청에는 연별로 심지어 너무나 친절하게도 여름철 몇 도, 겨울철 몇 도. 예. 기상청은 10년의 장기 온도에 대한 추이를 할 뿐이지 몇 년도에 몇 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과거 자료를 저희들이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먼저 질문하신 거예요. 동계 기온 6.9도라는 거는 과거에 동계 최고 피크가 발생할 때 최저 온도가 6.9도고요. 피크와 관계없이 그 과거 5년간의 최근 5년간의 최저 온도는 11.3도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동계 최저 기온과 그 과거에는 그 최고 피크 동계 피크 발생 시가 온도랑 일치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일치하면서 그 과거에는 온도가 6.9도 때 피크가 발생했고 최근에는 11.2도의 때 피크가 발생해서 점점 그런 피크의 발생일과 최저 온도의 발생일 간에 그 괴리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종남 의원님 보충 질의를 좀 활용해 주십시오. 장관이 모든 데이터를 다 확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 관계자들이 좀 명쾌하게 해서 이러한 어렵게 수립된 계획에 대해서 좀 신뢰를 갖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저는 구체적인 사례를 좀 몇 가지 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실현성이 과연 있겠느냐. 계획이야 뭐 여러분들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매크로 계획은 잘 됐을 텐데 그 마이크로하게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원전과 관련해서 2기를 건설하는데 지난번 본의원 질의에 대해서 위치를 삼척 또는 영덕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영덕도 보니까 지금 3월부터 원전 반대 군민연대가 이미 구성이 됐고요. 또 군외에는 지난 4월에 원전 건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든지 또는 예정구역 지정을 취소 검토하고 주민 투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장관께서는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또 하나는 여기 공청회를 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공청회 하다 보면은 참석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지만 참석 인원을 제한했다는 것이 아주 굉장히 공공연하게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 질의 시간도 충분히 확보를 못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전력수급 계획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원전 계획에 있어서 특히 수용성을 높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원전 계획은 간단히 앞으로도 계속 지역 주민과 소통을 하고서
한수원뿐 아니라 그 산업부에서도 그 소통을 전담하는 그걸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소통해서 주민을 설득하겠다. 이렇게 사례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없을까요? 결국 우리 한수원 사장 설명해 영도 주시겠어요? 포럼을 통해서 지역 그 주민들과 함께 지금 그 발전 계획도 수립하고 그런데 있고, 예, 우리 지역 장관께서 차원에서도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 방안들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장관께서 그렇게 원론적인 건 좋은데 이미 여기에 반대 움직임이 3초 끝이면은 80몇 %가 반대한다고 이미 주민투표를 뭐 정부에서는 인정하든 않든 해버렸단 말이죠. 지금 영덕도 이미 이 군민 연대가 이미 구성이 됐고 본의원이 얘기했듯이 4월 달에 의회에서 이미 뭐 주민투표를 하자 뭐 하다 결의서를 채택을 했단 말씀이죠. 어떻게 해서 이 주민을 설득할 것인지 이 우리 장관 설명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된다고요. 우리 저 한수원 사장 설명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해 보세요. 예, 처음 부지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그런 의원님 말씀하신 분위기가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조기 건설을 요구하시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삼척에는 얼마나 있고 영덕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 그걸 뭐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우리 그런 사장님 지금 이거는 예, 지금 본의원이 지적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의 수용성 거기에 민원이라든지 그 지원 원전이 들어옴으로써 혜택을 보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해줘야 된다라고 수차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영덕에 작년 말에 국무총리 가시고 해서 1조 얼마를 했잖아요. 구체 지금 시행 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이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 영덕 상생 포럼을 통해서 지금 사업을 아니 확정된 거가 있나요? 확정된 발굴 하고 있고요. 확정된 거. 그러니까 지금 그 작년 연말에 갔는데 지금 신강구항 6개월이 지났는데도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오니까 야 이런 사업 해서 되는 이렇게 된답니다. 이거는 본의원이 추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관련 지역에 있는 여러 단체 국회의원이 저한테 민원 서류를 제출했어요. 정부가 해놓고 아무 실천 계획이 아주 깜깜무소식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여줘야 그래야 수용성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아 이렇게 하니까 좋아진다. 지금 그 신강구항 같은 경우는 이미 예타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개발 어떤 SOC 인프라 투자 부분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조속하게 좀 해서 가시화시켜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온실가스 감축 때문에 이가 화력발전소를 무리하게 가동이 가능한 부분을 축소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에서 몇 번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영웅 7, 8호기 이 부분은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서 이제 석탄을 LNG로 바꿔라. 그러니까 사용료를 바꿔라 뭐 하는 등등의 이유로 현재 거기에 송전선로라든지 다 돼 있고 또 석탄화력 기반 시설도 다 돼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온실가스 감축 무리한 목표 때문에 축소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가동한 설비는 물론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가동한 설비는 이게 이미 송전 설비도 다 있고 석탄 화력 기반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예비 설비로 해도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거 아니냐. 무조건 폐쇄해서 정부 목표 때문에 폐쇄해서 가는 건 온당치 않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게 아직 생각합니까? 그 영흥 7, 8호기는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력수급계획에 예비 설비로 해도 좀 넣어서 검토를 해봐 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죠.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반영하기는 좀 상당한 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사항을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전기요금을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가정용 누진제에서 3단계, 4단계를 3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이게 장관께서 지난번에 설명 의원 질의에 답변하면서 한전에 이익이 많이 나니까 이번에 내린 것이다. 그런데 한전의 전반적으로 지금 적자 규모가 얼마입니까? 그 부분은 한전의 이사에서 의결을 아니 그러니까 장관께서 그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원가 해수율이 몇 프로입니까? 원가 해수율이 몇 프로입니까? 원가 해수율 전기요금 전체로
총원가 횟수율보다 현재 지금 그 총원가 횟수율보다 지금 그 판매 가격이 좀 더 아니 총원가 횟수율이 얼마냐고요? 우리 저 차관이 답해주세요. 104점 예? 원가 횟수율은 결산 결과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2014년 결과로는 원가 횟수율을 지금 100%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분기에 그러면은 한시적으로 3개월이라는데 그러면 내년 되면 또 올릴 겁니까? 거꾸로 판단하는 겁니까? 그 정부 정책은 신뢰가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이게 금년에는 한전에 이익이 나니까 내리고 그러면은 그 물론 가정 부담은 더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는 한전의 이익이 줄면은 또 올릴 겁니까? 그래서 이 가정 이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채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울산 남구읍 이채익 의원입니다. 그 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대국민 그 소통이 좀 부족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전력 요금에서와 같이 이번 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도 많은 국민들은 국민 소통 부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6차 전력 기본 계획에서 반영한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중 영흥 화력 7, 8호기를 이번에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인 영흥 주민들은 주민 91% 동의를 얻은 사업을 취소하면서 어떻게 주민 동의도 받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항의하고 관계 여로에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또 7차 전력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그 영흥 7, 8호기는 그 전부터 그 반대하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부 또 뭐 찬성하시는 주문도 있지만 그리고 이 영흥 7, 8호기는 그 대기 환경 기준에 지금 그 요구 수준을 맞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대기 환경 그 기준에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 7차 전력 수급 7차 수급 계획에서 일단은 빠졌고요. 빠졌습니다. 이 주민의 어떤 여론 자체가 이미 그 찬성 반대가 이미 분명히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했더라면은 뭐 그동안 찬성했던 그런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것은 행정 계획이고 행정 계획입니다. 따라서 행정 계획 할 때마다 매번 또 주민들께 가서 또 설명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도 좀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영흥 7, 8호기는 환경 기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우리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차 기본 계획에 반영됐던 부분이 그것도 주민 91% 동의를 받은 사업이 일방적으로 7차 기본 계획에는 누락되면서 그것을 충분히 설득을 안 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 우리 주민들의 수용성이 제일 관건인데 특히 제가 알기로는 인천 옹진군 일대 영흥화력 7, 8호기 이 부분은 매우 입지나 조건 또 송전선로의 여러 가지 확보 등 모든 문제가 어느 발전소보다도 좋은 입지에 선정이 되어 있고 주민들도 이 당시에 6차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91%의 동의를 받았던 부분인데 지금 7차에는 이 부분이 방금 우리 장관께서 말씀하듯이 주민들이 찬반 양으로 갈려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일방 통행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애당초 계획 세울 때도 그런 절차를 다 지금 요구회가 다 받아서 기본계획에 넣었고 또 2년마다 하는데 2년 후에
무슨 사유가 있어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 환경 기준에 지금 그 부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영영 785기는 환경 기준의 부합이 뭐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이 수도권의 그 대기 오염과 총량과 관련해서 영영 785기가 그 오염 총량을 기준을 맞출 수 없기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은 석탄 화력 발전소 이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그럼 이거 만약에 영영 785기 들어가면은 총량 LNG 쪽으로 만약에 바꾸면은 이거는 반영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LNG 경우는 뭐 가능한 총량 기준에 그 양은 한번 보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아직 그 0785기 LNG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은 지금 그 석탄 화력은 그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영영화력 785기가 LNG 쪽으로 만약 선회한다면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7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반영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그 LNG 자체는 그 물량을 LNG로 돌려가지고는 경제성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가.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자체가 그 부분은 한번 가동률이라든가 보면은 그거는 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가 이 발전 정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자꾸 신뢰를 잃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흥 주민들은 확정 설비와 별도로 예비 설비로 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반영시켜 줄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 그룹이 함께 이 부분을 한번 의논해 주시기를.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형태든 간에 그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이라는 측면에서 그 규제를 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탄 화력 쪽은 저희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석탄 화력에서 만약에 LNG 쪽으로 가는 부분은 검토해 볼 용의가 있다 이 말이죠. LNG는 지금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LNG 자체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그걸 저희 석탄 영영 785기를 일단은 그 계획에서 취소하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지금 짜져 있습니다. 그러다면은 LNG를 신규로 또 넣게 되면은 과다 설비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나 다만 그 8차라든가 그런 시점에서 한번 그거는 검토는 가능하다 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을 좀 수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이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7차 전력 수급 계획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도 장관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넣어주세요.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이 의원님들의 질의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 7차 수급 계획이 공급 측면에서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7%로 했다는 것과 그리고 원전 2기 짓는다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온실가스 감축을 이야기하려면 신재생 사업을 활성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재생 사업에 대해서도 오늘 보고에는 그렇게 크게 뭐 이 비중이 있지도 않지만 지금 당장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이잖아요. 지금 당장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살리지 못하면서 미래에 어떻게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100km 이하 10,000개가 넘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지금 망하게 생겼다고 며칠 전 보도가 됐었죠. 또 태양광 풍력 사업자들은 지금 산업부, 국토부, 산림청 오가면서 이 각종 규제 때문에 못 해먹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당장에 이 신재생 에너지도 활성화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10년 뒤, 15년 뒤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이야기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적어도 15년 동안의 국가 장기 이 전력 수급을 이야기하려면 적어도 제1원칙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우선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가계 부담이라든가 산업 경쟁력을 생각한다면 그 전력 요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그 전력 요금이 저렴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7차 수급 계획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전력 요금의 어떤 그 저렴한 어떤 전력 요금이라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우선 보면 말이죠. 우선 원전하고 원전 문제도 그렇지만 원전도 지금 뭐 오늘 이희재 의원님까지 여기 오셨지만 그 지역에 있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까지 그리고 시장 군수들까지 시의회 군의회에서까지 이렇게 극력 반대하는데 과연 어떻게 이것을 뚫고 원전을 짓겠다는 것인지 그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개통 연계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2차 애기본에서 이 전력 수급 계획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개통 제약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라고 그랬는데 전혀 얘기에 대한 고려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이제 개통 연계 갖고 이야기를 하면 우선 신경기 신울진 765kV 송전 선로가 무려 230km나 되는데 원래 당초 계획은 19년 12월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신경기 변전소 위치조차 선정을 못했죠. 현재까지는. 네. 네. 그러면 적어도 표준 공기가 765kV 표준 공기가 10년인데 지금 당장 착수한다 하더라도 2025년에 준공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강릉 에코파워 1, 2호기, 삼척 포스파워 1, 2호기, 신울진 3, 4호기가 2021년까지 완공이 되지만 완공되면 뭐합니까? 이 6,800메가와트는 짓는다 하더라도 송전선 때문에 전력 공급 못 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비용으로 계산해서 결국은 이걸 LNG 발전으로 가동한다고 보면 추가 발전 비용이 27조 2천억이에요. 또 원전도 지금 신규 원전 2기에다가 기확정 설비 신고리 785기를 계산하면 원전 4기 6,000메가와트를 서로 이제 짓겠다는 건데 삼척이나 영덕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물론 장관께서 의지를 가지고서 하면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선례로 봤을 때 이것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원전 4기 건설이 안 된다고 보면 2026년부터 4년 동안 15,000메가와트가 부족해요. 이것을 LNG 발전으로 충당하게 되면 추가 발전 비용이 15조 7천억입니다. 그러면 이거 둘 다 합쳤을 때 10년 동안 43조의 추가 발전 비용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건 한전 전기요금 1년간 전기요금 53조 7천억의 80%입니다. 그리고 연간 8%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물가가 상승되고 국가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려면은 결국 LNG 발전의 가동률을 높여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2013년에 전력 수급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기업 LNG 민간 발전사들이 9천억 가까운 폭리를 거둘 때 한전은 8천억의 손해를 입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7차 전력 수급 계획은 송전 선로라든가 또는 신규 원전 이런 측면에서 지역 주민들이 결사 반대하기 때문에 결국은 불확실 설비로 가득 찼다. 이 불확실 설비로 가득 찬 허술한 계획이다. 그런 결론을 저는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불확실 설비를 비싼 LNG 발전을 통해서 민간 발전사들에게 폭리를 안겨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오전에 이진보 의원님 같은 여러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그냥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은 석탄 화력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냥 일방적인 어떤 그런 논리 전개만 하지 마시고 지금 석탄 화력 요즘 건설되는 석탄 화력은 건설비의 25%를 환경 설비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NO라든가 SO 계열의 유해가스 문제는 없잖아요. 결국 CO2 문제만 있는데 이 CO2 문제도 CCS 도입이 지금 여기 보면은 에너지기술평가원이나 이런 데서 지금 상당히 지금 실증 단계에 가 있고 그리고 지금 2023년부터는 해외 수출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이
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또는 CCS 같은 문제들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발상의 전환도 해가면서 봐야 되는데 그냥 그런 고려 없이 무조건 석탄 활용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6차에서 우리 이채익 의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6차에서 화력 4개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3년 지나서 이 국가 기본 계획이 그냥 완전히 이 화력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것보다는 적어도 영흥을 포함해서 물론 장관께서 영흥은 지역 수용성에서도 문제가 있고 수도권 대기 오염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그 점에 있어서는 검토를 하더라도 적어도 어떻든 간에 6차에서 확정됐던 화력 4기 정도는 이 당장 지금 당장 문 장관께서 뭐 긍정적인 답변을 한다기보다 다음 내년도의 간년도 계획이나 또는 8차 수급 계획에서 이런 문제들이 이 화력이 보강이 돼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라는 측면과 그리고 우리 산업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전력 요금의 어떤 저렴한 전력 요금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그런 점들을 너무 화력에 대해서 그냥 온실가스를 감축 목표라고 하는 것에 집착해 가지고서 해서는 안 된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1차 주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충 질의 순서인데요. 보충 거의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보충 질의를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4시 15분에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